오늘은 선박 사고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중 일부는 바다와 해안을 혼동하기도 하고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항해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죠. 이제 이런 놀라운 사고 사례들을 차례로 보여줄 거예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은 도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훌륭한 예시인 것 같네요. 유람선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대형 선박에 실려 운반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정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보트가 50m 높이에서 떨어져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이 배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쌍동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배의 돛대가 다리에 걸리고 말았지만 다행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영상으로 보자면 누군가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벽이 과부하를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수많은 석탄이 바다에 부어지는 것으로 모자라서 얼마 후 불도저까지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플로리다 출신의 부부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로얄 캐러비안 이코넉스 유람선이 230만 달러짜리 집으로 돌진하고 있었죠. 7층짜리 집만한 유람선이 집을 덮치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행히 선장이 후진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호화 유람선이 다리와 충돌하여 굴뚝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의견에 따르면 승객이 없는 선박이 물에 더 높이 뜬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장의 잘못이 크다고 하네요. 이 큰 선박은 정박된 배를 지나칠 때 거의 닿을 뻔했는데요. 충돌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어요. 일본 이와키의 어업항에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세요. 이 배들은 태평양 연안에서의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의 결과로 육지로 옮겨지고 말았죠. 이 두 선박은 바다에서 거대한 T자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거의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LPG 운반선 가스로만이 스프링복 선박의 화물창 쪽에 90도 각도로 충돌하고 만 것이죠. 구조대가 이 선박을 떼어내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마린 러센 초대형 유조선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면서 그 존재를 알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요트는 그걸 무시한 것으로 보이죠. 요트의 돛이 유조선에 걸리는 바람에 요트는 봉변을 당했어요. 안드레아 트로러선이 항해 훈련 선박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와 충돌했는데요. 59명이 탑승하고 3개의 큰 돛을 자랑하는 선박이었죠. 이는 순전히 선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두 선박 모두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죠. 한 군함이 블라디보스토크만에서 후진 기어 고장으로 부두와 충돌한 사고 장면이에요. 이 배는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선박은 피하거나 후진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타실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불이 붙어버렸죠. 두 유조선이 탄종 클링의 수역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MV 오션라인은 MT 스트로보 코스의 좌현 중앙 쪽을 들이받아버렸죠. 그리고 다음은 닻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그 때문에 항구의 수역에 있는 대형 선박의 선미를 들이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오크베이의 BC 페리킨의 비상 정박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의 엔진에 결함이 있었죠. 기계의 오작동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국 광저우 항구에서 컨테이너선이 통제를 잃으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배와 바지선 간에 일어난 충돌인데요. 배의 우현에 전속력으로 부딪히게 되었죠.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쉽게 배를 바다로 가라앉힐 만한 거대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한 컨테이너선이 세마랑의 탄중 에마스 항구의 부두와 충돌했을 때 사고 장면을 만나보세요. (365m) 길이의 화물선 밀라노 브리지가 도킹을 시도하는 동안 부두에 우뚝 솟은 건설 크레인에 걸려 그중 하나가 선박 위를 덮치게 되었는데요. 밀라노 브리지의 사고는 또 다른 선박인 시스판 겐지스에도 피해를 입혔죠. 방대한 가스와 석유의 잠재적 매장지인 동중국해의 분쟁지역 섬 근처의 사고 장면인데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찰선과 충돌한 것이었죠. 이 사고는 두 아시아 국가 사이에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죠. 일본은 트롤 어선의 중국 선장을 구금했는데 그는 곧 중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대두를 운반하는 바지선의 35세 항해사가 선박의 통제를 잃고 다리 기둥 중 하나와 충돌하여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항해사는 2,000바트의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12년에 만료된 면허로 보트를 조종하고 있었죠. MSC 오페라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도킹할 때 통제를 잃어버렸는데요. 주레카 운하를 통해 배를 인도하고 있던 두 척의 이엔선이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이 거대한 유람선과 연결된 사슬 중 하나가 텐션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2,5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13층짜리 선박이 부두를 긁어내고 작은 선박에 들이받을 때 비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끔찍한 사고로 4명이 다치게 되었어요. 거대한 벌크선인 그랜드 론도시가 나모주 포트링컨의 부두에 정박한 참치 어선인 아폴로 S를 들이받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47m 모터보트의 비용은 1,700만 달러로 추정돼요. 충돌 후 15분에서 20분 만에 가라앉았죠. 술에 취한 32세 남성이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베이프론트 파크 마리나에 정박한 다른 보트를 들이받았는데요. 관련인의 진술에 따르면 전세 회사 직원이 상사의 배를 훔친 거라고 하네요. 그는 경찰에 의해 구금되고 말았어요. 2019년 10월 7일 CSR 버지니아 컨테이너선이 페리선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측면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코르시카 해안에 막대한 크루드 오일을 배출하게 되었죠. 이 두 선박을 떼어내는 데는 5일이 걸렸고 피해액은 무려 수백만 달러라고 해요. 2013년 3월 두 카르고 선박이 매우 가까이에 근접한 장면인데요. 경적을 울려댔지만 안타깝게도 두 선박의 충돌은 막지 못했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